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네. 기분 좋은 반등이에요. 맞습니다. 그간 많이 빠진 것 치고는 조금 네.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네. 어떻게 해서 투자자들 투심이 좀 회복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좀 기분 좋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네. 오늘의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네. 이틀 연속으로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연출이 맞아요.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혹실적으로 양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사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에 지난주에 선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로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장중에 큰 폭의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고 정강 후약 장세가 연출되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네. 오늘 미증시가 이틀 연속 그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우리 증시가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한 3, 4개월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이제 IT 섹터, 반도체 섹터,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견고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원전 관련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2차전지 관련 섹터들까지도 오늘 좀 차익 매물이 3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시장의 이제 업황,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유일하게 크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다가는 다시 한번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또 한동안 또 고생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뭐 5G라든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섹터 중에도 아까 언급해 주신 섹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잠시 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어제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둘 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 인물주 관련해서 3부 토건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3부 토건은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네. 주연테크하고 JA메일을 연속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20% 이상의 좀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 네. 종목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인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게 혈연 관계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 지금 3부 토건의 대표 이사로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1948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업력이 73년이나 됐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경기,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고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이낙연 전 총리 간의 어떤 지금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 만큼 경선이 5주나 연기가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연기된 게 아니고 당내 경선이 연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물주에 대한 그리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수 있고 기대감이 계속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만약에 역전되었을 때 3부 토건이 가장 강력하게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한 5%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에 IT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지만 여전히 상승권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네. 손절 라인 때만 조금만 상향 조정해드릴게요. 오늘 살짝 시세가 좀 분출됐기 때문에 손절가만 3,500원으로 약간 상향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그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토건 보유하신 분들 네. 손절가 3,500원 선으로 상향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수소차 관련해서 네. 세종공업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흐름 괜찮아요. 한 번 더 리뷰 들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차전지 섹터에서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수소차 섹터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3거래일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수소차 섹터는
2부터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을 필두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내에서 전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4, 5% 정도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졌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배기가스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배기가스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회사 이제 세종 EV가 현대 모비스의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세종 EV입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택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 내연기관차의 어떤 엔진과 같은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속 분리판 하나가 거의 수백만 원에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는데 그에 따른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안정적인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는 1,2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돌파 시에 1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꼼꼼하게 세종공업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했다시피 또 새로운 섹터 열어볼 맞습니다. 텐데요.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강한데요. 혹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좀 소외되기 좀 실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 장비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아직 못 담으신 분들 네. 지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네. 반도체 장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 사실 오늘 오른 종목들은 그럼 따라잡지 말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돌다리도 좀 두들기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도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제 한 3, 4개월째 4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네.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ISC 이런 종목들이 8에서 10%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1에서 2% 정도의 강보합권 수준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또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에서 대안주격을 한번 네, 노려볼까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면 종목 공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지금은 대안이지만 앞으로도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성우테크론 말씀해 주셨고요. 대안주라고 네. 설명해 주셨네요. 그럼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우테크론 화면으로 가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가량 솟아주면서 7,73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대안주 중에 성우테크론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성우테크론은요. 1997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리드 프레임, 그리고 PCB 검사를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 프레임이 뭐냐면 반도체 칩의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전기 도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를 이제 지지해주는 버튼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중에 3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와 그리고 리드 프레임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에 따라서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우테크론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검사 장비 외에도 2018년부터 2차 전지 검사 장비로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2018년부터 LG화학, 지금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에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딩 인라인
전지 적재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또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우테크론의 2차 전지 검사 장비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치 인물주로 최근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로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고향이 경남 진해인데 지금 현재는 창원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성우테크론의 본사가 창원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련 대표 인물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도 하루에 27% 이상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성우테크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와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로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인물주로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이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성우테크론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치 인물과도 엮여 있다라고 또 덧대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장비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잘 갈 때 전 쭉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정도만 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잡고 가야 될지 목표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일단 뭐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한 5, 6% 정도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이유는 반도체 검사 장비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바닥 대비 거의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입당한 이후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안정적으로 5, 6%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 9%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 잡아봐도 될까요? 지금 한 7,800원 선까지도 닿았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800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7,600원 밑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6,750원 라인대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직전 가격대를 일단 손절 라인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75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7,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일단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제가 일단 8,350원. 이날 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종가 부근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9,05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점이 조금 높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6%대 상승폭, 한 7,600원 선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그럼 만나봤으니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장비 열어봤는데 두 번째 섹터는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제가 달릴까 말까해서 상반기에 계속해서 밀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정책 관련해서 산화제한 폐지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산화제한 폐지, 저출산 관련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오늘 두 섹터 모두 비보호 주셨어요. 왜 비보일까요? 일단 뭐 산화제한 폐지 관련 수혜 종목들은 사실 저출산 관련 섹터인데요. 제가 저출산을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좀 지겨워서 산화제한 네, 맞습니다. 산화제한 폐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산화제한 폐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새 자녀 출산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한 부부당 이제 벌금을 좀 부과를 했었었는데 그 벌금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42년 만에 산화제한 폐지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미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 전부 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섹터, 산화제한 폐지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또 선별적인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폐지에 이어서 이제는 오히려 장려 정책,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캐리소프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캐리소프트가 네. 또 등장하나요? 맞습니다. 캐리소프트가 또 한 번 캐리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대장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캐리소프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18,4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 번 더 모멘텀 짚어볼게요. 일단 캐리소프트는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2월달 또 최근에 6월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캐리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네. 국내 캐리TV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체 캐릭터를 통해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영화, 또 그리고 키즈 카페, 또 공연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영화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좀 매출이 저조했지만 코로나 여파가 좀 완화됐을 때 폭발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올해 2월부터 또 미국 또 유럽 국가에 또 이제 유학 키즈, 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또 납품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로캐리가 중국 국영TV, CCTV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세 번째로 캐리소프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들고 오실 네.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률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지점에서 2월에 네, 맞습니다. 소개 주시고 나서 몇 %가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때 네. 지난번에 2월 17일 날 네. 아무도 이제 신저출산과 제가 구저출산을 분류해드렸는데요. 신저출산,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가 앞으로 저출산 관련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소개해드리고 네. 말씀드리고 나서 600% 이상의 상승 와.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지난달 6월 16일, 6월 중순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서 80%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좀 가파르게 좀 가격 조정이 좀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캐리소프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놓쳤던 네. 사람들, 놓쳤던 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네요. 그러면 목표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일단 1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2차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접전 라인대를 우리가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변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16,0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16,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만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6월 16일 때도 그 가격대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2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2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까지 오늘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내 수익이 안 나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요. MBN골드 사이트에서 4시 30분에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날인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핵심 종목 딱 한 종목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한 종목이라고 네. 하니까 또 더 기대가 되네요. 무료 방송 4시 반 오늘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